네, 열전상하이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또 약간의 횡보 장세일 때는 횡보 장세대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중국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얘기, 네. 전반적인 상해 종합지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난주에 4,300선 오르더니 네. 그렇게 큰 돌파는 없었습니다. 4,300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정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의 조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밑에서 밑꼬리를 달고 다시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슬림화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IPO에 대해서 5월 23일 날 신규 인가할 물량이 있다. 즉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나온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빠지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하락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악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호재도 같이 있었는데요. 중국 제조 2025 규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 같은 경우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4개 원칙, 9대 임무, 그리고 10대 중점 분야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2045년도까지 최종적으로 2049년 까지 제조 강국으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10대 중점 분야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세대 정보 기술, 그리고 고급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그리고 항공 우주 장비, 그리고 해양 공정,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선진 궤도 교통 장비, 그리고 전력 장비,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농업 기계 장비. 어떻게 보면 웬만한 실질적인 제조업에 있는 분야는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왜 이런 호재가 발표되는데 상해 A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냐라고 반문하신 경우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심천시장, 즉 선강통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렇죠. 이런 관련주들이 대부분 심천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예. 6월 말 정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니까는 그때 정도는 다시 소개시켜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돈된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 혹은 안 좋게 흘러가면 60일선까지도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지켜보면서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10대 중점 분야를 보면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분야들은 거의 다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강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모멘텀을 다시 한번 얻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저희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려볼 만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영거그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거그룹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제가 네. 걱정을 해서 그런지. 네. 영거그룹 어떤 기업인지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중국 시장을 봤을 때 시장으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종목 장세다. 물론 네. 코스닥도 좀 그럴 경우가 좀 있는데요. 종목별로 굉장히 치고 가는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중국 쪽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내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거그룹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의 1위, 즉 남성 의류 쪽에서는 1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 3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개 그 규모가 5천 위안 정도 이상 되는 그룹이 대부분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영거그룹 매출 구조성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3년도 기준 64% 정도가 부동산 매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성 의류 업체인데 부동산 매출이 60%나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희한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매출 속도 혹은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수가 있다라고까지 주식장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말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투자형 부동산이 가장 크고요. 예. 조금 이따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30% 정도가 의류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6% 정도가 섬유 방지 그리고 기타 부분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일단 의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의류 시장에 대해서 접한 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의류 시장 규모 초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 1조 1,414위안 정도.
어떻게 보면 파란색 음영이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2012년도, 13년 넘어올 때 중국 시장 기억을 해보시면 내수 침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일단 성장률 추이는 좀 줄어들었으나 매출액 증감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규모는 계속 성장 중이나 그 속도 자체는 약간 둔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한 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2017년도 갔을 경우가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의류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고서 역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즉 어떻게 증감률 규모보다는 우리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 역시 보시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맨 슈트라고 나와 있는데 슈트 시장 점유율 6.6% 정도로 1위. 그리고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셔츠 부분 역시도 같이 증감률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내 1위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영업이익과 마진 추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업이익 추이는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 늘어나는 거 역시 플랫하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2013년도에 14년도까지 늘어난 효과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얘네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 중신증권과 상해포동발전은행을 예. 쥐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부동산 투자를 하다시피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가 작년이랑 올해가 올라오면서 보유 지분이 급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감추이도 뚜렷하게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수익 실현 같은 경우가 역시 영업이익 증감추이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차트로 좀 돌아와서 좀 같이 말씀 좀 드리자면요. 최근에 차트 같은 거 봤을 때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 뭐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상해자동차 같은 경우가 차트가 좀 꺾여 있는 모습 좀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연관그룹 차트 보이실 텐데 지금 21선을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자체는 영업이익 증감추이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계속 뒷받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요. PR 지표로 봤을 때도 11배에서 13배 정도, 뭐 예측치마다 약간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최대 13배 정도 나온 수준이라 봤을 때는 국내 시장 LF 정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우상향 추세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매출액이나 성장률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의류 산업 자체가 뭐 신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워낙 좀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류 산업 쪽은 내수 쪽이기도 하고 그럼 보다 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종목을 지금 제가 4번째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중인데 일단은 단기 위주 종목은 아직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테마적인 혹은 정책적인 특성 자체가 일단 코리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예측 자체가 어느 정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눈에 가시화될 수 있는 정책이 시현될 때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영거그룹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